네,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귀포 신사참배동사 안에 있는 이중섭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서귀포를 찾아보게 되면 한라산 백록담 아래 남쪽으로 이 천지연 폭포가 위치하고 있는 천지연 계곡이 남쪽에 있는 바다와 만나는 곳에 서귀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닷가에 대단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성곽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이 서귀진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영상 제주 목사가 한 달여에 걸쳐서 마을을 이 각 도내의 고을을 순회하고 남긴 이 탐나술력도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서귀조점이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전하고 있어서 이 서귀조점에서 남겨져 있는 이런 내용 속에 이처럼 이렇게 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에 또 관련되어서 이런 객사와 더불어 무기 창고 등이 있어서 이곳이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음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제주 방어시설인 삼성 구진 가운데 하나로서 서귀포 지역의 방어를 담당했었던 것이 바로 이 서귀 진지가 되겠고요. 이 진터가 발굴이 되게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요. 객사 건물터의 흔적과 더불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이 서귀진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901년에 결국 이 서귀진성이 폐지가 되게 되면서 이 관아 건물 혹은 객사 건물 등이 학교 등으로도 바뀌었고, 또 서귀포 지서라든지 남제주군 교육구청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2000년에 와서야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오늘날 보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귀진이 있었던 곳 가까이에 이 객사터에는 서귀포 초등학교가 바로 이 객사터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 서귀포가 개발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앞에 새섬이라고 불리우는 곳과 그 너머로 문섬이 있는 1918년도에 서귀포 지도가 되겠고, 이 이래로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서 제주도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귀포 일대가 관광의 명소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새섬과 연계가 되어서 서귀포 항, 포구가 이렇게 방조제가 쌓여지게 되면서 이것이 간척되어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언덕 위에 올레시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레길 6코스 지역에 이중섭 거리가 이어지고 있고 서귀진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1년여 이 화가 이중섭이 서귀포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가 머물렀었던 이 집에서 그의 대표작의 대부분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특별히 이를 기념해서 그 집 앞거리를 이중섭 거리로 지정하고, 그가 거주했던 집의 원형을 복원하고 이중섭 미술관을 여서 오늘날의 이 서귀포 이중섭 거리가 조성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중섭로가 되겠고요. 그 가까이에 이중섭의 거주지와 이중섭 미술관 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서귀포를 대표하는 예술의 거리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중요한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중섭 거리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이중섭 거리가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2012년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곳이 이중섭 거리로서 이렇게 재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그가 거주했었던 집도 복원이 되게 되었고, 이중섭 미술관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 고갯길은 너무 높아서 주로 서민들만 살던 거리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에 서귀포 신사가 자리 잡고 있어서 흔히 신사참배동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다고 합니다. 1997년에 이중섬 로를 만들면서 깎아내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쁜 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지만, 예전에는 초가집만이 있었던 곳이었고,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신사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계단길 언덕 위에 있게 되어서 신사동산 혹은 신사참배동산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서귀포 기상대와 이 정방동 주민센터가 있는 이 언덕에로부터 태평로로 이어지는 이 계단, 바로 이 지역이 당시에 신사가 위치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사가 들어서기 전에도 이 언덕 위는 이 지역의 당집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서귀 본향당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 지역민들에게서의 신앙의 소위 기도처가 됐었던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서귀 본향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결국 중요한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보름무도로 바람의 신, 풍수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처였었던 곳 가까이 지금 현재 정방동 주민센터가 들어서 있는 곳을 이 위치에 소위 감산이 동산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은 불려지고 있는데, 이곳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바로 신사동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바로 이 신명신사로서 이곳에 신사가 들어서게 되었었던 것이고, 이런 모습의 이런 신사가 지금 현재는 이 서귀포 기상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는, 즉 지금 주민센터 바로 뒤편 언덕 위에 이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축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곳의 신사에 일본식으로 이렇게 결국 돌을 쌓아 올리고 난 뒤에 축대 위에 신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곳으로 오르는 이런 계단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 멀리 문섬이 바라보이는 쪽으로 바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계단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주민센터를 바라보고 밑에 태평로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선 일체를 강조하고 한국 신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반도 곳곳에 신사가 세워졌었고, 특별히 조선인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높은 언덕 위에 이런 신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서귀포 신사 또한 제주도에 설치했었던 14곳의 신사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는 이런 식민 통치의 흔적들이 지금 화가의 이름을 딴 거리로서 이렇게 바뀌어나가면서 그때의 아픈 기억들을 지우려고만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런 의미의 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 자체가 하나의 일제강점기의 유산으로서 남겨져 있었던 식민지 지배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신사참배 동산이기도 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